자, 이제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수도권 교회 얘기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네.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수원, 안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왕성교회는 교인으로 인한 2차, 지금 3차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명까지 늘었네요. 네. 그리고 안양의 주영광교회, 여기가 조금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신도가 80명인데 확진자가 지금 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진자 가운데 산후조리원, 네. 근무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원장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아이들까지. 예. 그리고 학부모까지도 지금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모들하고 영아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밤사이 신규 확진자 상황 한번 잠깐 보면요. 43명, 그중에 지역에서 발생한 게 23명, 그리고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13명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교회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찰에서도 또 감염자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사찰이 이제 광주 동구에 있는 광륵사라는 사찰인데요. 여기 광주는 어디? 광주 동구에 네. 있는 광륵사인데요. 여기 그 주지승려와 신도가 지금 확진을 받았는데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14명이 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제 법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한 39명 정도가 모여서 법회를 가졌다고 하고요. 26일까지 이제 주지승려와 신도들이 개인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조사 중에 있지만 네. 이들이 얼마나 가까이 대화를 했는지, 대화할 때 마스크는 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확진자 총 합쳐서 12,000명 우리나라에서 넘었고요. 무증상,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부 언론이 항체 보유 검사라는 걸 했어요. 항체 보유 검사라는 걸 했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0.1%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지금 그 항체 형성률이 0.1%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하는 걸 주기적으로 합니다. 네. 그 조사를 하는 가운데 과연 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한 1,500명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고 한 7, 8월까지 조사가 진행되는데 네. 중간 정도 수치를 지금 언론사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를 한 게 아닌 상태에서 일부만 나간 네, 거예요. 그게 이제 0.1% 정도 나왔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 확정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 외국은 한 10%대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0.1%라 그러면 굉장히 지금 항체 형성률이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0.1%면은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확진자가 5만 명 정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확진자가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무증상 감염이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감염이 됐다가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 상당수 아마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근데 하는 이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말은 현재의 그 조사 대상자 숫자를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는 항체 형성 비율이 지금 나오나 봐요. 그 조사 결과 좀 있죠? 이것도 사실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실시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게 연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도 그럼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됐는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망자도 벌써 12만 명이 넘은 상황인데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이 한 20% 가까이 나오고 미국 뉴욕에 확진자가 많으니까 네. 당연히 사람들이 항체 그렇죠. 그렇게 또 볼 보유를 수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거꾸로 있을 것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과연 어느 정도 샘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영국 런던도 확진자 많이 나오는데 17% 정도 조금 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을 추구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스웨덴조차도 항체 형성률이 6%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항체 형성률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판단할 정도
그러니까 면역이 다 생겨가지고 코로나19는 이제 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될 정도가 되려면 항체 형성률이 60에서 65%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야 이 정도 숫자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집단 면역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쉽지가 않은 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대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워낙에 확진자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코로나19만 환자들만 돌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반 질환자 환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조사를 벌였는데. 네, 서울대병원의 이제 분석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0년에서 2020년 그 통계청의 사망률 변화를 반영을 해서 네. 올 3월 대구의 그 예측 사망자 숫자가 1,21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1,215.8명인데요. 근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187명이 더 많은 1,40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분석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차면서 결국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나라들 해외에 많습니다. 페루, 인도 이런 나라에서는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루의 수도 리마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커다란 금속통을 들고 줄지어서 서 있습니다. 이게 산소통입니다. 병원에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환자 가족들이 직접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산소 달라는 겁니다. La gente no tiene oxígeno adentro, tienen que comprar. Yo tenía que comprar 2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s padres de ese hospital. 자, 이렇게 직접 나서서 산소를 사야 환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인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환자는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황을 영상으로 본인이 직접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ఊపిరి ఆడతలేదంటే కూడా చెప్తే తినకుండా బెల్ట్ బంద్ చేసిర్రు బతలాడు పడతా చాలా అయింది ఇప్పటికి 3 గంటలు తినాడి నాకు ఊపిరి ఆడతలేదు గుండె ఆగిపోయింది కిందికి ఆగిపోయింది. 자,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1시간 뒤에 숨졌다고 하고요. 결국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사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आत्मनिर्भर अपने हिसाब से हम अपनी जान बचा सकें, कैसे हम इस तरीके को अपने आप को अपनी ज़िंदगी को कैसे बचा सकें, उसमें खुद सभी लोग लगे हुए हैं अपनी मुहिम को बचाने के लिए, अपने आप को बचाने के लिए। 또 인도는 병상이 부족해지니까 종이로 병원 침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면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산소가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이 국제사회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자기 나라들이 급하니까 네.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런 것도 가만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거브로에수스 WHO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도 전체 한 80% 정도 국가들은 제대로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이 대부분의 산소 호흡기를 다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소 호흡기를 생산할 능력도 있고 산소를 공급할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페루하고 인도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산소 호흡기도 부족할 뿐더러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산소를 직접 사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산소통이 방금 전에 옆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고요. 필요한 산소량이 173톤인데 실제 생산량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산소를 돈을 주고 사야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294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20일 정도밖에 산소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앞서 백신도 그렇고 뭐 산소호흡기도 그렇고 의료 후진국들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그런 데서 소외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사사건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